소변에 거품이 10분 넘게 남아있다면 이건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혹시 거품이 가득한 병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5분,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0세 박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도 빠짐없이 하시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열심히 챙겨 드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 관리에 철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면 변기에 거품이 가득 차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물살이 센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10분이 지나도 심지어 30분이 지나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비누 거품을 풀어놓은 것처럼 미세하고 끈적한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위가 붓고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혹시나 싶어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백뇨였습니다.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되어 본래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마구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박순옥 어르신이 그토록 열심히 챙겨 드셨던 건강 식습관 중 일부가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성신부전 환자가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0년 기준으로 약 36만 명이었던 환자가 불과 4년 만에 3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무려 84.7%나 폭증했어요. 10명 중 1명꼴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이라는 장기의 특성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전체 기능의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 번 손상된 사구체는 절대 되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비가역적입니다. 망가지면 끝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소변에 거품이 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부전이 진행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서 온몸이 독에 중독된 것처럼 메스꺼움, 구토, 극심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안색은 흑빛으로 변하고 결국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험한 소변 거품과 일시적인 거품을 구별하는 정확한 방법. 둘째,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서 실제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들. 셋째, 이미 손상되기 시작한 신장을 회복시키고 단백뇨를 줄이는 구체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입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결국 무엇을 바꾸셔서 건강을 되찾으셨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확인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변 거품이 위험한 거품이고 어떤 거품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품일까요? 이걸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괜한 불안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심각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짜 위험한 단백뇨를 구별하는 3가지 황금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10분 테스트입니다. 소변을 보신 후 정확히 10분을 기다려 보십시오. 일반적인 거품은 1분에서 2분 안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물리적 충격이나 소변의 유속 때문에 생긴 거품은 금방 꺼지거든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미세하고 끈적한 거품이 병이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건 단백질 때문에 생긴 거품입니다. 단백질이 많은 달걀 흰자를 휘저으면
거품이 오래 남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아침 소변과 오후 소변을 비교하십시오. 아침 첫 소변에 거품이 나는 건 정상입니다. 밤새 신장이 소변을 농축시켰기 때문에 단백질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후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거품이 많이 보인다면 이건 명백한 단백뇨 신호입니다. 세 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후에도 거품이 지속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설사, 구토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물을 충분히 마시면 거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루에 1.5리터 이상 물을 마셨는데도 거품이 계속된다면 이건 탈수 문제가 아니라 신장 문제입니다. 반대로 가짜 거품료도 있습니다. 변기와의 마찰로 생기는 물리적 거품, 격한 운동을 한 직후에 나타나는 일시적 거품,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단기 거품은 대부분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집니다. 보통 하루 150mg 이하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건 정상이고 심한 운동이나 감기로 인해 하루 300mg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순옥 어르신도 처음엔 이런 구별법을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의뢰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10분 테스트를 해보니 거품이 30분이 지나도 그대로였고 아침뿐 아니라 오후, 저녁까지 계속 거품이 보였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제야 뭔가 심각하다는 걸 직감하셨죠. 그럼 박순옥 어르신의 신장은 왜 망가진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 중 상당수가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범, 소염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쑤신다 하면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방해합니다.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서 사구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번, 4번씩 몇 달, 몇 년을 먹으면 신장이 버티질 못합니다. 급성 신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범, 칼슘제와 비타민 과다 섭취입니다. 골다공증 예방한답시고 칼슘제를 하루에 1000mg 이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과도한 칼슘은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작은 돌멩이들이 신장 곳곳을 막으면서 여과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도스로 하루 1000mg 이상 먹으면 옥살산 결석 위험이 급증합니다. 지용성 비타민 D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축적되면서 독성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주범, 고단백 식단의 함정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이 체내에서 대사되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걸러내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고단백 식단을 계속 유지하면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특히 근육 키운답시고 프로틴 파우더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건강하다고 맵기 고기를 드시는 분들, 신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어떠셨을까요?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골다공증 예방한답시고 칼슘제도 고용량으로 드셨어요.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두부 한 모, 점심엔 고기, 저녁엔 생선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신장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신장 정말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완전히 파괴된 사구체를 되살릴 순 없지만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손상 속도를 늦추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기 단백뇨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식품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되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들기름입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 한 큰술을 드십시오. 왜냐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신장의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사구체가 손상되는 주된 이유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만성염증입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잡아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 100g에는 무려 62g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고등어나 삼치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나물 무칠 때 마지막에 넣거나 밥에 비벼 드시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마늘입니다. 하루에 마늘 2쪽에서 3쪽을 드십시오. 왜냐하면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신장에 쌓인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신장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소금을 제한해야 하는데 그러면 음식 맛이 밋밋해집니다. 마늘은 소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천연 조미료입니다. 한 동물 실험 연구에서 마늘은 염화수은 같은 중금속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신장 손상을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리신의 항산화 효능이 신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익혀 드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양배추입니다. 매일 양배추 100g 이상을 드십시오. 왜냐하면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비타민C와 비타민K가 풍부해서 신장 필터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칼륨 배출이 안 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서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환자들은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예외입니다. 칼륨은 낮은데 비타민C는 100g당 36mg이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양배추를 수프로 끓여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거나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하루에 2잔에서 3잔을 드십시오. 왜냐하면 옥수수 수염은 천연 이뇨제로 작용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종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단백뇨가 심해지면 몸에 수분과 나트륨이 쌓여서 얼굴과 다리가 붓습니다. 이뇨제를 쓰면 부종은 빠지지만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옥수수 수염은 부작용 없이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합니다. 옥수수 수염을 물에 넣고 끓여서 차처럼 마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조리법이 있습니다. 신장에 좋다고 해서 채소와 과일을 마구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 제거가 필수입니다. 채소는 반드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십시오. 칼륨은 물에 녹기 때문에 담가두면 상당량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데쳐서 드시면 더 안전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칼륨을 그대로 섭취하게 됩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는 잘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삶으면 칼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과일은 최소화하십시오. 특히 바나나, 오렌지, 멜론, 키위는 칼륨 폭탄입니다. 사과나 배 정도는 괜찮지만 그것도 물에 담갔다가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건강즙이나 진액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농축 과정에서 칼륨과 인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신장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가공식품도 완전히 끊으십시오. 햄, 소시지, 어묵, 치즈 같은 가공식품엔 인이 대량으로 첨가돼 있습니다. 혈액에 인이 너무 많으면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서 뼈가 약해지고 피부가 극심하게 가렵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치솟습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이 4가지 식품을 어떻게 실천하셨을까요? 매일 아침 양배추 된장국에 들기름 1큰술을 넣어 드셨습니다. 점심엔 데친 시금치 나물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 들기름으로 무쳐 드셨어요. 저녁엔 양배추와 물을 넣은 맹물 수프에 마늘 2쪽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옥수수 수염차를 물 대신 드셨습니다. 과일은 일주일에 사과 반쪽 정도만 드셨고 그것도 물에 담갔다가 드셨어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는 겁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하루 일과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박순옥 어르신이 실제로 3개월간 실천하신 하루 루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을 드십니다. 밤새 농축된 소변을 희석시키고 신장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 반 공기에 양배추 된장국, 데친 시금치 나물 한 접시입니다. 된장국엔 소금을 넣지 않고 된장만 약간 풀어서 간을 최소화하셨어요. 시금치는 물에 2시간 담갔다가 데쳐서 칼륨을 뺀 다음 들기름 한 큰술과 다진 마늘로 무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들기름을 생으로 넣는다는 겁니다. 점심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미밥 반 공기에 데친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를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접시에 담고 마늘 2쪽을 곁들여 드셨어요. 단백질은 달걀 인자 2개 정도로 제한하셨습니다. 노른자는 인 함량이 높아서 피하셨고요. 여기에도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셨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아예 드시지 않으셨어요. 국물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더 가볍게 드셨습니다. 양배추와 물을 넣고 끓인 맹물 수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소금 한 톨 안 넣고 채소 자체의 단맛으로만 드셨어요. 여기에 마늘 2쪽을 곁들이고 달걀 흰자로 만든 스크램블을 조금 드셨습니다. 저녁엔 탄수화물을 아예 드시지 않으셨어요.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식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전 10시쯤 옥수수 수염차 한 잔, 오후 3시쯤 사과 4분의 1쪽을 물에 30분 담갔다가 드셨습니다. 저녁 8시엔 다시 옥수수 수염차로 마무리하셨어요.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옥수수 수염차 포함해서 1.5리터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부종이 생기고 너무 적게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안 되니까 딱 이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실천하시니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 부종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발목도 더 이상 퉁퉁 붓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질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실천 과정에서 박순옥 어르신에게도 여러분께도 분명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백질을 아예 안 먹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아예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영양실조가 옵니다. 적정량을 드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하루 0.6g에서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 36g에서 48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달걀 흰자 2개, 두부 반모, 흰살 생선 작은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질의 단백질을 소량 드시되 인과 칼륨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에 좋다는 건강즙이나 진액은 어떤가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TV 홈쇼핑에서 신장에 좋다고 광고하는 각종 즙과 진액, 이건 신장 환자에겐 독약입니다. 왜냐하면 농축 과정에서 칼륨과 인이 정상 식품의 몇 배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당근즙, 양배추즙, 비트즙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물 채소를 데쳐서 드시는 건 괜찮지만 즙으로 만들어서 농축하면 칼륨 폭탄이 됩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고칼륨 혈증이 오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소변 스틱으로 자가 진단이 가능한가요? 1차 확인은 가능합니다. 소변 스틱을 소변에 살짝 담그면 단백질 농도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소변의 농축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틱 검사에서 단백뇨가 의심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요알부민 크레아틴인 비검사를 통해 미세 단백뇨까지 정확히 잡아냅니다. 이 검사로 초기 신장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순옥 어르신도 실천 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으셨습니다. 과일을 정말 안 먹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과일엔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다는데
왜 피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셨던 겁니다. 제가 명확히 답변 드렸습니다. 과일은 건강한 사람에겐 좋지만 신장 환자에겐 위험합니다. 바나나 100g엔 칼륨이 358mg, 오렌지엔 181mg, 멜론엔 267mg이 들어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고 혈중 칼륨이 5.5mm몰 이상 올라가면 심장 부정맥이 생기고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칼륨이 비교적 낮은 사과나 수박을 물에 담갔다가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변 거품 10분 테스트로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십시오.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남아있고 오후에도 계속되며 수분 섭취 후에도 지속된다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들기름, 마늘, 양배추, 옥수수 수염차 이 4가지 식품을 매일 드십시오. 들기름은 생으로 하루 1큰술, 마늘은 2쪽에서 3쪽, 양배추는 100g 이상, 옥수수 수염차는 하루 2잔에서 3잔입니다. 셋째, 채소는 물에 2시간 담갔다가 데쳐서 칼륨을 제거하고 과일과 건강즙은 피하며 정기적으로 요알부민 크레아틴인 비검사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신장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3개월 동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단과 루틴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와 발목의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양말을 벗어도 더 이상 자국이 깊게 패이지 않았어요. 소변 거품도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엔 30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였는데 이제는 10분만 지나면 거의 사라질 정도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재검사 결과였습니다. 소변 단백질 수치가 하루 500mg에서 200mg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화됐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지금처럼만 관리하면 투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이 식단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음식 맛이 너무 심심하고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혀가 적응하면서 채소 본연의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한 달쯤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전처럼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거부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낼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소변 거품이라는 작은 신호가 보일 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 거품을 확인해 보십시오. 10분을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거품이 남아있다면 내일 아침 병원 예약부터 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들기름 1큰술을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양배추 1포기를 사서 데쳐 놓으십시오. 옥수수 수염차를 끓여 놓으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 1큰술, 마늘 2쪽, 양배추 1접시, 옥수수 수염차 1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늘 응원하겠습니다.